글로벌 비즈니스 데이터를 분석하는 플랫폼인 스태티스타에서 콘텐츠 제작 국가별 넷플릭스 전 세계 시청시간 점유율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한국이 미국 제외 전 세계 넷플릭스 시청시간 점유율 1위 국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 미디어 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일본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넷플릭스의 시청시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 콘텐츠가 58.4%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지만 미국을 제외하면 한국 콘텐츠가 7.9%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1위고 한국이 2위인데 이 결과가 놀라운 이유는 미국 회사인 넷플릭스에서 제작하는 미국 콘텐츠의 양은 다른 콘텐츠들과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많다 보니 사실상 이 싸움은 2위부터 시작인데요. 과거에는 이 2위 자리는 미국 할리우드에 이어 거대한 콘텐츠 시장을 가진 영국 그리고 애니메이션 강국 일본이 차지했었는데 한국이 이들을 모두 제친 것입니다. 최근 한국 콘텐츠의 성장세는 눈부셨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류는 일부 아시아권과 남미, 동유럽 등에서만 인기 있는 비주류 콘텐츠로 여겨졌지만 오징어 게임으로 시작해 지우학 더 글로리, DP,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나는 솔로, 흑백 요리사 등 K 콘텐츠가 세계인의 취향을 사로잡으면서 현재는 주류를 넘어 안 보면 친구들과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인싸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K 콘텐츠의 영향력도 북미와 유럽, 중동, 아프리카까지 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있는데요. 이 통계 발표 이후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건 중국과 일본의 미디어 업계입니다. 일본은 애니메이션과 J 콘텐츠로 오랜 시간 글로벌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지만 이번 발표에서 5.0%로 한국에 크게 뒤처진 모습입니다. 일본 주요 언론들도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중국 역시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중국에 서비스되지 않지만 넷플릭스는 컨텐츠의 다양화와 중국에 거주 중인 중국인 시청자 확보 등의 이유로 중국 컨텐츠도 제작하고 중국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컨텐츠의 판권을 구매하는 등 중국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중국 컨텐츠 제작을 확대한다는 소식도 들리고 중국도 자체적으로 자국 컨텐츠 제작에 열을 올리며 돈을 쏟아붓고 있다 보니 중국에서도 꽤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있었는지 지난해 중국판 넷플릭스라 불리는 중국 OTT 아이치 발표에서 아이치 CEO가 중국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를 앞섰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결과에서 상위권이 아닌 아더스에 속한 걸 보고 중국 네티즌들은 우리는 왜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약한가라는 반응과 함께 한국 콘텐츠의 성공 요인 분석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이치의 발표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동남아에서 일시적으로 중국 컨텐츠 소비가 늘어난 건 한국 컨텐츠의 인기가 늘면서 판권 확보가 어렵다 보니 중국 컨텐츠가 대체제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애초에 아이치는 글로벌 OTT 5위로 넷플릭스와 가입자 수 차이가 2배나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중국 컨텐츠가 한국 컨텐츠보다 인기가 많아졌다고 해서 중국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를 이겼다고 말하는 건 모순된 발언이었죠. 결국 이 발언은 기대하던 중국인들의 실망감만 더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인들이 그토록 궁금해하던 한국 콘텐츠의 성공 비결을 전문가들이 알려주었는데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한국 콘텐츠의 성공 비결은 탄탄한 스토리, 공감 가는 캐릭터, 사회적 메시지, 그리고 높은 제작 퀄리티였습니다. 실제로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틀에 박힌 로맨스나 액션을 넘어 그 안에 사회적 이슈, 인간의 내면, 가족 우정 등 다양한 주제를 녹이면서 전 세계 시청자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며 화도 내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세계 시청자들의 모습을 보니 이 분석이 정확한 것 같은데요. 또한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의 투자와 협업이 K 콘텐츠의 글로벌화를 가속화했다고 합니다. 한국 제작사가 전통적인 방송국의 틀을 벗어나 글로벌 시청자 맞춤형 스토리와 연출을 선보이며 새로운 한류 물결을 만들어낸 것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흥행할 당시 오징어 게임의 대본이 한국에서는 제작을 거절당해 무려 10년간 묵혀온 대본이라는 게 알려졌는데요. 넷플릭스가 아니었다면 오징어 게임 같은 대작이 탄생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당시 한국 방송사들은 보는 눈이 없다, 너무 꽉 막혔다, 변화가 없으니 오징어 게임을 두고 매번 비슷한 드라마만 찍어내는 거지 라며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자극제가 되었는지 국내 방송사들도 더 과감한 시도들이 이어졌고
곧 한국에서도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주제와 내용의 드라마들이 등장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등장이 한국 컨텐츠 성장을 막던 큰 벽을 허문 것인데요. 효과도 대단했습니다. 넷플릭스 제작이 아닌 한국 자체 제작 컨텐츠들도 해외에서 인기를 얻으며 넷플릭스는 물론 세계 OTT 회사에서 한국 컨텐츠는 사기만 하면 시청수가 보장되는 인기템이 되었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표된 2024년 하반기 통계는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2025년 이후 한국 콘텐츠의 점유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범위는 넷플릭스를 넘어 더 넓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넷플릭스뿐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등 다양한 글로벌 플랫폼이 한국 제작사와의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보니 K 콘텐츠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커지는 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번 통계 발표는 한국 콘텐츠가 미국을 제외한 세계 시장에서 가장 사랑받는 콘텐츠임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K 콘텐츠가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중심에 우뚝 섰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이 인기를 이어가려면 한국의 꾸준한 노력이 더해져야 합니다. 한국 창작자들의 틀을 벗어난 과감한 시도가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이 세계적으로 인기구나 라는 걸 일상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데요. 릴스나 틱톡, 쇼츠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보고 따라하는 외국인들을 흔히 볼 수 있고 요즘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언니가 얼마 전 겪은 따끈한 경험담인데요. 최근 길을 걷다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길을 물어봐 안내해 주었다고 합니다. 서울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다 보니 이런 일은 예전부터 흔한 일이지만 최근에는 이 흔한 일의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변화란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길을 물어온다는 것인데요. 불과 2, 3년 전 통화할 때만 해도 오늘 외국인들이 길을 물어봐서 당황했다. 영어 공부 좀 더 해둘 걸. 이런 대화를 했었는데 며칠 전에는 전화가 와서 나 외국인이 길 물어봐서 알려줬는데 한국어로 여기 어디로 가야 해요? 물어보고 갈 때는 감사합니다. 이랬다? 놀라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미디어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우리 한국의 인기를 체감하는 일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변화한 한국의 인기를 체감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재미주의였습니다.